네, 안녕하세요, 구원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는 플랫폼에서 마케터 겸 PM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처음 시작은 언론사에서 인턴을 하면서 공공기관 홍보팀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좀 작은 회사에 마케터로 일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오게 됐습니다. 원래 공공기관에 있으셨다가 스타트업으로 옮기면서 이제 마케팅 활동을 하셨는데요. 커리어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언론사에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그걸로 저는 약간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컨텐츠 기획이나 이쪽으로 가지고 싶어서 공공기관 홍보팀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쪽에서는 SNS 관리를 위주로 했었고요. 그 외에도 행정 처리나 아니면은 언론 응대를 맡았습니다. 네. 공공기관에 계셨다가 사기업으로 옮기셨는데 옮기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언론사에서 썼던 주제가 약간 비즈니스 스타트업 약간 이런 주제였고요. 처음부터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았고 취업이 공공기관으로 좀 먼저 돼서 그쪽으로 가게 됐지만 스타트업에 대한 꿈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업이나 스타트업을 계속 준비했었고 스타트업 여러 번 면접도 보고 실제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마케터로서 좀 취업하기는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요구하는 스펙도 굉장히 높고 다양한 것 같은데 구원님의 스펙 중에 어떤 스펙들이 취업에 도움을 주었을까요? 마케터로서 스펙도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실무적인 성과 같은 거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언론사 이전에 브런치라는 플랫폼에서 글을 오래 썼었고 지금은 한 1300명 독자랑 총 조회수 한 140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살려서 언론사에서 면접 볼 때도 많이 어필을 했었고요. 언론사에서도 단순히 글을 쓰는 것 이상으로 조회수가 잘 터지거나 아니면 치료 시간이나 그런 게 좀 긴 글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했었던 경험들을 다른 곳에 면접 볼 때 많이 활용을 했었고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고 성과를 봤던 게 마케터로서 일을 시작할 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글을 쓰는 게 스펙이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브런치에 글을 쓰고 조회수를 올리고 이런 것들도 이력서에 적으면은 마케터 취업에 도움이 많이 될까요? 어떤 것이든 성과를 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격증보다는 글 하나든 영상 하나든 계정 하나든 잘 키워보는 게 면접에서든 실무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육 과정이나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에서도 실무 위주로 많이 운영을 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도 마케터는 글을 많이 쓴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요즘은 또 영상 편집이나 제작 같은 것도 마케터의 스펙으로 많이 요구받고 있는데 글을 쓰는 게 경쟁력 있는 스펙이 될 수 있을까요? 영상이 확실히 전보다 많이 뜨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예를 들어서 영상을 기획하기 전에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는 과정은 글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고 정말 규모가 있거나 아니면 사람이 많지 않은 회사에서는 글로써 블로그나 뉴스레터 같은 콘텐츠로 마케팅을 진행하기에 글로 만든 콘텐츠로 성과를 내는 게 어찌 보면은 가장 쉽고 성과를 빨리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창업대회 참여 경험도 있으신데 이 창업대회 나가는 것도 스펙이 될 수 있나요? 어떤 회사든 자기 업계나 산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높게 보이는데요. 스타트업은 특히 산업군 자체보다는 그 스타트업 자체에 대한 열망이나 호기심이 있나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창업 대회에 나가서 사실 좋은 성과도 없고 큰 상을 타지도 못했지만은 해봤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면접 같은 거를 봤을 때 좀 어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공기업과 사기업에서 모두 마케팅을 경험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마케팅 프로젝트가 있으실까요? 마케팅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가 일단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마케팅은 돈을 쓰든 시간을 쓰든 해서 성과가 나오고 그게 매출이나 회사의 성장과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공기관은 일단 예산을 직접 벌지도 않고 그리고 성과가 나도 매출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서 공공기관에서 했던 거는 저는 일단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기관에서 했던 마케팅, 홍보에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거의 몇 천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홍보 영상을 10년 정도 만에 리뉴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거의 1년 차에 했던 거라서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맡아서 하는지도 모르겠을 정도로 정말 어렵고 힘들게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의 협조를 구하고 스토리보드를 짜고 어떤 포맷으로 할지 고민했던 거는 나름 마케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1년 차에도 영상 제작 같은 큰 프로젝트를 주니어한테 맡기나요? 저도 그런 줄을 몰랐는데 아마 이것도 공공기관의 마케팅이랑 좀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공공기관은 상승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 입장이라서 언론 응대 언론 광고 이쪽을 관리하는 게 더 크고요. 그래서 저희 팀장은 좀 더 언론 응대 이쪽을 맡았고 SNS 관리나 이런 좀 부차적인 업무는 제가 맡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컨텐츠나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광고비를 태워가지고 광고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홍보를 하나요?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아웃바운드로 메일이나 연락을 보내서 저희한테 유입시키라는 것도 많이 하고요. 컨텐츠를 만들어서 인바운드 하려는 시도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이 없는 회사일수록 컨텐츠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돈이 없을수록 컨텐츠를 잘 만들어가지고 오가닉한 유입을 많이 만드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광고를 못 태우기 때문에 이제 아웃바운드 메일링 같은 걸로 B2B 마케팅 같은 것들을 진행하신다는 말씀 같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미드저니로 사람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마케팅 소재를 제작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B2B 산업은 단가도 크고 고객 규모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고단가인 고객들이라서 신뢰감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신뢰감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사람의 얼굴을 노출하는 것이고 다른 강의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저희도 그런 방법을 시도했다가 그런 사진의 당사자분들이나 뭐 당사자분들의 회사에서 노출하지 않는다는 걸 원해서 게시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냥 미드저니로 활용해서 사람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실제로 그 소재를 통해서 광고를 하니까 제작 기간뿐만 아니라 실제로 디자이너 분들에게 부탁해서 소재를 제작했을 때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소재를 제작해 사람이 등장하니까 훨씬 더 신뢰감을 주면서 훨씬 더 좋은 효율로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체감상으로는 비용은 거의 10분의 1을 주고 효율은 두세 배 정도 더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쉬움이 남았던 프로젝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들이 아쉬움이 남았을까요? 언론사에서 했었을 때 2019년에 틱톡이 한창 뜨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당시에 뭐 강남역에 광고가 걸리고 하면서 초등학생들이나 학생들 위주로 많이 퍼져서 업계에서나 아니면은 회사에서는 아직 이용하지 않는 추세였는데요. 당시 회사에서 인턴들에게 새로운 SNS를 개발하자고 했었고 다른 인턴들은 인스타그램을 제시했었는데 저는 틱톡을 제시했었습니다. 당연히 통과되지 않았고 인스타그램을 하긴 했었는데요. 지금 2024년 5년만 지났는데도 뭐 다른 언론사나 아니면 명품 브랜드에서도 틱톡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틱톡을 하자고 좀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면은 아이디어를 내봤다면은 그 언론사에서 조금 더 기억에 남는 인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뭐 큰 예산을 다뤄본 적이나 아니면 장기간에 맡아서 했던 프로젝트가 아직은 없어서 좀 더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해보지 못했던 게 약간 아쉬움이긴 합니다. 확실히 큰 액수의 프로젝트를 맡으려면 스타트업에서는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저는 뭐 몇천만 원 단위는 다뤄봐야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사실 지금 있는데도 10명 내외의 규모이지만 월 광고비로 한 2, 3천만 원 정도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더 나아가서 뭐 인플루언서 협업이나 연예인과 소통하는 등 더 큰 규모를 하려면은 스타트업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이라고 해도 거기서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고 그거를 잘해야 그 다음 예산이나 그 다음 규모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도 계셨고 사기업에도 계셨는데 공공기관과 사기업 마케터의 업무 차이점이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케팅이 뭐냐고 생각을 하면은 성과를 내서 그게 수익이나 성장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공기관은 사실 성장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더 집중할 입장이어서 저희가 마케터들이 생각하는 SNS 성장은 좀 부수적인 업무라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언론 관리나 아니면 성장을 한다고 해도 약간 미미한 수준의 성장이어도 좀 좋게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기업에서는 정말 성장이나 아니면 지표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10% 20% 수준이 아니라 몇백 프로 수준의 성장까지도 많이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속도나 아니면은 규모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과 사기업 두 군데 다 있으셨기 때문에 면접도 둘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면접에는 어떤 질문들이 나오나요? 공공기관에서는 조금 더 인성이나 아니면 장기간 오래 다닐 수 있는 인재인지를 봤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같이 면접 봤던 사람들도 저보다 더 나이도 많고 경력도 많고 정규직 경험이 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당시에 나이도 제일 어리고 경험도 많지 않았지만은 좀 배우겠다는 자세로 아니면은 내가 처음 맡은 임무지만 업무지만 더 빠르게 적응하고 오래 다닐 수 있다는 태도를 임했던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사기업은 장기간 다닐 수 있는 인재인지도 보지만 좀 더 실무를 봤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채널을 할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당신이라면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쪽으로 좀 실무적으로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곳의 면접이 비슷하지만 꽤나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미드저니 얘기도 나왔었는데 요즘은 AI 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케팅 관련 신기술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케터가 이러한 테크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쌓아야 할까요? 새로운 툴이나 트렌드를 한 번쯤은 찾아보고 경험하고 실행해보는 거를 꼭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미드저니는 올해 본격적으로 활용했지만 실제로 작년부터 알고는 있었고 이미지도 만들어 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달에 실행했을 때 어려움 없이 사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다른 회사들이, 다른 마케터들이 새로운 툴이나 트렌드를 앞서가고 있을 때 조금 뒤처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한편으로 계속해서 유지되는 어떻게 보면은 근본일 수 있다고 하는 툴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도 사용을 했었고 지금도 많은 회사들의 주요 경로입니다. 저는
한 2017년쯤에 페이스북 유머 페이지 같은 걸 하면서 광고를 해봤었는데요. 그때랑 지금이랑 엄청 크게 차이 나지 않았고, 어떤 회사에서 메타 광고를 운영할 때는 그때 조금씩 해봤던 경험이 쉽게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든 한 번씩은 읽어보고 실행해보고, 그리고 많이들 사용하는 거는 언제든지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브런치에도 이런 마케터의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브런치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브런치는 한 7, 8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처음에는 학생이라서 커리어적 이야기는 많이 없고 일기처럼 사용을 했었습니다. 대학 이야기나 아니면 뭐 친구 이야기 이런 걸 적으면서 혼자 글을 썼었고, 그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좀 더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경제적 이야기나 창업가의 이야기도 궁금해 적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게 언론사 입사할 때 좀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은 최대한 일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적으려고 하고요. 최근에는 스레드도 시작을 해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